이런 이제 또 굵직한 이야기를 받아서 이제 이러한 그 한일 갈등의 문제를 이제 각각 우리가 시민의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좀 헤쳐나가야 될까? 혹은 이 영화가 주장하듯이 각자의 주 전장을 갖추면서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각자 선생님들께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거는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지금 좀 전에 박관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를 한일 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에는 일단 동의를 하고, 특히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로 다뤄야 되는 거지, 이거를 어떤 무슨 뭐 일본에게 겁탈당한 뭐 조선의 딸 뭐 이런 식의 그런 상징화를 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이 무대 위에서 싸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시강간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강제냐 자발이냐, 아니면은 이게 뭐 처녀냐 소녀냐 매춘부냐, 아니면은 뭐 조선인 위안부냐 일본인 위안부냐, 이제 이런 식의 이분화해서 이 위안부 문제를 어떤 뭐 처녀성 여부를 가지고 그 접근을 한다거나, 이건 사실 굉장히 가부장제적인 그 논리로 환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민족주의 프레임으로 한일 간의 어떤 그 갈등이나 어떠한 그 싸움 문제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문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이 전체 여성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일본인 위안부가 이제 매춘을 하다가 그쪽에 가서 위안소에서 이제 위안부 일을 했지만, 그 여성도 사실은 일종의 어떤 전시 강간이라든가 혹은 어떤 위안부 피해 여성의 범주 안에서도 우리가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어떤 논의 안에선 다뤄질 수 없다라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한일 갈등이라는 어떤 국가 대 국가라는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좀 접근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매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배상민 작가님은 아무래도 앞서서 뭐 이런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는 힘이 세다. 그러니까 국가, 어떻게 보면 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서적인 이야기들은 힘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작가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근데 아까 뭐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심경 선생님이 코가 찬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진지한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도식적 내러티브 판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는 도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기저 내러티브 판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추신구라가 그런 게 될 수 있고, 미국은 서부국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국난을 극복한 내러티브 판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잔한 러시아 국민이 있었는데 외세가 침입해오고 처음에 우리는 밀렸지만 나중에 각성을 해서 그들 물리치고 다시 평화로운 러시아 땅을 찾는다라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병서상 비슷한 도시적 내러티브 판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암암리에 우리한테 자꾸 영향을 저는 준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야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큰 틀에서 이야기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한해 서사라든가 이런 그런 보편적 우리나라가 많이 갖고 있는 그 내러티브, 도시적 내러티브 판형에 우리가 자꾸 갇혀 있으면, 그리고 그걸 자꾸 재생산해서 그걸 우리의 그 행동 규범으로 자꾸 만들면 우리는 그 레토릭에서 빠져나가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소녀가 겁탈당한 어린 누이, 이 서사, 그렇지만 돌아온 불쌍한 어린 누이, 이 서사 안에 갇혀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보편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장에가 한 명의 여성이 있었다라는 그 보편성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인권 운동가도 아니고 국제 관계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글을 쓰고 이야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대안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작가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각자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큰 틀에서 이야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중서사나 그런 문학적인 서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산해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박근혜 선생님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면 그 순간 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베의 횡포, 정말 횡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횡포를 보고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불매운동도 당연히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베와 같은 극우주의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 이런 자들과 똑같은 성차별주의자들이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대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일본 제국주의에 패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겨내야지 그게 승리인 것이지, 똑같은 짓을 해서 똑같이 성차별주의적으로 똑같이 인종주의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겨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반일을 핑계로 삼아서 기업들이 계속 요구해온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노동시간을 다시 줄였던 노동시간을 다시 늘리고, 산업 안전 규제, 그 반도체 공장의 어떤 안전 규제, 여기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그런 규제도 다시 풀어주고, 그런 형태의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형태로 자꾸 아베를 때리라고 했더니 노동자를 때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지만 정말로 위험천만한 방식이고, 결국은 아베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제국주의자들은 늘 그랬어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다. 그러면서 개인한테 희생을 강조하면서 여성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그 평범한 서민들을 전쟁터에 끌고 가서 다 희생시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고무적인 것이, 최근에 그 서양호 중구청장이 그 중구라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 한복판에 그 노 재팬이라는 그 슬로건을 걸어놓은 그 깃발을 걸겠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정말 벌떼처럼 나서서 말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일본 시민들과 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반나절마다 그게 철회가 됐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약간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20년 전에 코카콜라 먹으면 미제 똥물을 먹는다고 잽들이 집어 던지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봉건적인 민족주의적 진보에서 이제는 많이 벗어났구나. 우리 시민사회가 많이 성숙했구나. 그리고 우리도 어떤 보편적인 인권, 보편성의 차원에서 세계 사람들한테 일본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또 논리적인 이야기가 되는구나. 이제 우리의 어떤 서사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이었고, 드디어 우리가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모더니티를 획득한 게 아닌가, 이번 그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배상훈 선생님 말씀하셨던 방식대로 확장되고 보편적인 서사를 만들어내고, 또 전선을 새롭게 이길 수 있는 전선을, 더 정당한 전선을 만들어서 싸워 나간다면 충분히 뭐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키 데자키 감독의 주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의 외교 분쟁과 갈등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이나 그 최전선 혹은 주전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영화들이나 혹은 앞으로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리액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